자, 오늘 말이죠.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요. 긴급 현안 질의 형식의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마찬가지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권한 대행으로 칭되어 있는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정당하다. 민주당은 아니다. 이건 직권 남용이다. 그리고 직무 위반이다. 이런 그 논리로 지금 대응을 하면서 지금 공수처의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발까지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비판을 지금 상당히 세게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도대체 이거 검찰 뭐 하고 있느냐? 이거 똑바로 제대로 633 원칙에 맞게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박선재 법무장관도 상당히 미흡하게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들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 박선재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황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김명배가요, 이 박선재 장관한테 이 헌재 재판관 임명한 한덕수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법꾸라지다. 또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자, 난장판이 된 오늘 국회 상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은 뭐 계속 탄핵한다. 그리고 또 계속 내리줄 탄핵한다. 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못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줄 탄핵을 못하고 공수처로 고발하는 꼼수를 두고 있어요. 자, 왜 지금 이재명이가 다 먹은 그런 지금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정권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연속 탄핵, 그러니까 재탄핵 또는 줄 탄핵할 경우 그 역풍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말이죠. 뭔가 겁은 줘야 돼갖고 줄 탄핵하기 또는 재탄핵하기에는 겁이 나고 그러니까 공수처 탄핵으로 꼼수를 두고 있는 이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 치솟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국회, 그 다음에 민주당 동정, 그리고요, 김동연이는 지금 경선 룰과 관련해서 그래도 경선에 참여한다. 그리고 김두관은요,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이재명은요, 오늘 결국 출판 기념회를 가졌어요. 이 책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홍준표 오늘 이제 출범식을 가졌고요. 출마 선언을 했고, 자, 그래서 출마 선언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승민이가 말이죠. 경선에 불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경선은 불참해. 그러나 대선은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야, 이 골 때리는 인간 제2 배신의 행위. 정말 이건 망언이다. 예. 그야말로 망나니보다도 못한 인간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감에 고춧가루나 뿌려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 자유우파 정치 지도자들의 생태계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국회 오늘 난장판이 됐는데 국회에서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영배가 지금 김영배 의원이 박성재 장관을 몰아붙였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 아니, 왜 헌재 재판관,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거, 이거 2명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 야, 그러니 재판관 지명을 처리하라. 이렇게 한덕수 대행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자, 몰아붙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박성재 장관은요, 무슨 소리냐? 그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박성재 장관 본인은 한덕수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김영배가 지금 박성재 장관한테 법까지 면모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이 무슨 소리냐? 표현이 과하다. 맞받아쳤고요. 그리고 이제 최영도 의원이 도대체 633 이게 법으로 딱 돼 있는데 뭐하고 앉아있느냐? 대법원은 뭐하고 있고 검찰은 뭐하냐?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충분하게 지적을 이해한다.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수록 최선을 다하겠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주장, 불법 선거를 하고도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선거법 재판이 계속 지연되니까 그동안에 말이죠. 그런 걸 그냥 방치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얘기는요. 결국 이재명이도 잘못하면 선거까지 그냥 또 나오잖아요. 예. 임기 다 맞추는 거고 더 나쁜 거죠.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걸 이제는 조의대도 볼 거 아니에요. 예. 뭔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고, 이 달라지도록 조의대가 633 원칙에 따르도록 이게 본인이 말이죠. 633 원칙을 반드시 따르라. 지시공문까지 내려놓고 정작 본인은 지금 대충 눈만 뻐끔뻐끔하고 이재명이 눈치 보기에 바쁜 인간이 바로 조의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원씨도 말이죠. 오늘 한덕수 대행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다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대대적인 항의를 받고 그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도 또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김영배, 그 다음에 이제 공세, 그리고 박 장관의 마주치는 내용, 그리고 최영두의 이 조기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당부, 예, 이런 말씀, 이런 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예, 먼저 김영배는요, 박성재 장관한테 이 한덕수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보고하라, 이렇게 지적했어요. 자, 그러면서 대행께, 그러니까 이제 이 박성재 장관은요, 대행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대행이 필요성이 있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총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영배가 다시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작년 12월 26일 한 대행이 당화문을 통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고유권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지 않느냐? 요렇게, 그러니까 자제한다고 해놓고서 왜 임명했냐 이거죠.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 장관이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권한정지 상태이고 지금은 고리된 상태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 법무부 차관도 그렇게 있잖아요.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살아있까 법률적으로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지금은 대통령이 안 계신 고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정이 운영되고 헌재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X 같은 인간이 요거를 좀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법꾸라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 장관이 무슨 소리냐? 표현이 과하다. 맞받아치면서 장내가 소란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이죠. 자, 도대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하고 앉아있느냐? 3개월 이내에 나오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633 원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공정선거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거짓말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죄책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 장관이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요. 또 최영두 의원이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연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주장, 불법 선거를 하고도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걸 그냥 방치할 거냐 물으니까 박 장관이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원식이가 말이죠.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해서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은 없었다. 예, 이런 일은 없었다.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은 헌법과 국회와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원들이 일제히 항의를 하게 되면서 난장판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서 의원실은요. 어떤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면 대정부 질문에 국무위원 참석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거 옳지 않다. 웃기고 앉아있어요. 야, 그러니까 의원식이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 의원식 당신은 말이야 아직도 지금 민주당 당원으로 지금 국회를 운영하니까 난리가 나고 비판을 받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이죠.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들 질문도 좋았고, 그리고 박성재 장관의 답변도 상당히 좋았다. 예,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박성재 장관의 이 주도권적 답변,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한준호 최고위원하고 그 다음에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게 뭐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하고 이미선 후임에 지금 2명의 보수재판관을 지명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는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 다른 한 사람은 이왕규 법제처장, 요 두 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요 지명이 잘못됐다. 권한 남용이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이를 뒤늦게 임명한 것은 직권 직무유기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얘기는요, 지금 탄핵에 대한 역풍이 우려되니까 이 줄탄핵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우니까 계속해서 다시 탄핵한다. 그리고 줄탄핵한다. 난리를 쳐놓고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못하고 공수처 고발이라고 하는 꼼수를 쓰고 있어요. 꼼수. 이것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얼마나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의 무조건적 당선을 위해서 지금 관련 법 규정을 오남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사실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왜 직권 직무유기고 직권 남용인지, 예,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요 인간들이 말이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국민과 헌재는 우연 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준엄히 심판했으나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의 우연적 전횡으로 인해서 헌법 유리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 예, 종식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면서 지금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거, 이거는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재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과 국정농단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위시나 사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재도 3월 24일 결정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는요, 고려시나 사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라고만 돼 있지, 이 권한이 뭔지는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권한이 고려시하고 사고시에는 권한이 달라. 고려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직무정지되어 있을 때, 이거 일종의 사고잖아요. 탄핵. 이럴 때는 대통령이 살아계시니까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인사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왜? 대통령이 고유한 임명권이니까, 헌법에 보장된. 그때는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성재 장관의 답변 내용이 정확한 거예요. 권위되어 있느냐, 직무가 정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권한 행사의 범위와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헌재도 3월 24일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마은혁 재판관이 지난 4월 8일 날 뒤늦게 임명이 됐는데, 정작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작년 12월과 올해 3월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 특검안과 김건희 상설 특검안, 그리고 마약 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덕수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공수처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이런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와, 참, 이게 추접스러운 인간들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살아있어. 직무만 정지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살아있을 때는, 직무만 정지됐을 때는 인사권을 소극적으로. 왜? 대통령의 뜻하고 상충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잖아요. 파면에 따른 권오의.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인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수 법률가들의 일치된 견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참 큰일 났는데요. 뭐냐? 지금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금 이제 유승민이가 출마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유승민이가, 본래는 최근에 말이죠. 지금 이제 바로 지난 13일 날이죠. 13일, 그러니까 어제 자기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대선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지금 막 나오는 것은 뭐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또는 제3지대에 참여하는 이런 가능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고민하겠다 했는데 이 백지가 아니에요. 백지가 아니고 제3지대 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끝까지 참여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물맹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인간이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 이제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약 처방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못 먹는 감에 뭐라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은요, 이게 얼마나 당에 지금 배신되는 인간이냐. 유소 판사, 유소 전 국회의원, 유소가 유승민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뭐 3선인지 4선인까지 다 해먹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또 해먹어. 그것도 지금 양해한 척 갖고 무소속으로 또는 제3지대에서 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그래서 지금 후보를 갖다가 지금 물맹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못된 인간. 야, 정말.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와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괴롭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후보 표가 가는 것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승민 측에서는요, 원래 당을 떠날 생각은 없었지만은 당에 들어가서 개혁하는 것은 어렵고, 당도, 지금 개혁의 당도 말이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유승민이가, 지금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당을 떠나서 무소속 또는 제3지대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돼서 당도 비상사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이를 타겟으로 하는 반-이재명, 그러니까 이제 동일 전선, 반-이재명 전선을 만들기가 빅텐트, 반-이재명 빅텐트를 만들기가 사실상 이제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홍준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출마 선언. 출마 선언문을 한번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을 밝히는데 여기에는요, 박덕흠, 유상범, 그 다음에 김대식 의원과 같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대변인도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출마 선언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는 SNS 글을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실제 출마 선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6.3 선거는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선택이다. 예.
아주 세게 나왔어요.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겠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제 그 선거의 출정식에는요, 박덕흠, 유상범, 김대식, 이인재를 비롯한 홍 시장의 지지율 공개사인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통해서 오직 국민의 심판과 주권자인 유권자의 선택만이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를 갖다가 지금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다. 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그다음에는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체계의 선거다. 그리고 지금 전과 사범에 많은 비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지지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홍준표의 대결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미래는 비양심과 패널 원룩진 나라, 청년이 짊어져야 될 핏두성의 나라, 그리고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정말 섬뜩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그러니까 자유와 번영의 선진 대국이다. 그리고 저는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이번 국무위원 출주 중에서도 지금 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본인이 별도 공화국의 그리는 이제 별도 공화국은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 대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다. 탄핵을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찬탄 반탄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좋은 얘기는 많이 소개를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